지금 걱정했던 매크로 지표들이 하나씩 둘씩 잠깐 살살살살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지금 관련된 2차전지 쪽에 반등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다. EU하고 프랑스에서 지금 203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쪽을 2배로 늘린다고 그랬습니다. 실적 발표가 좋으면 시장이 세론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상태로는. 지표 몇 가지 보게 되면은 매크로 지표 보게 되면은 일단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도 일단 안정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107대까지 들어갔다가 지금 105.5라고 하게 되면 또 약간 수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0년물짜리는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많다고 하더라도 4.65 그러면은 뭐 살짝 올랐다고 하더라도 4.8 갔던 건 4.65 기준이 4.6대가 이탈하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 그런 상황 쪽에서 어제 보니까 또 누구죠? 아틀랜타 연준 위원, 네, 뭐 하여튼 중요한 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연준 위원들이 립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지. 그래도 이 시점에서 누구 하나 비둘기 파로 딱 나와준다는 거, 그거는 참 그렇죠. 고맙다고 표현하다 보면 마음의 위안이 살짝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얘기 한번 하셨고요. 전쟁에 미치는 여파, 그리고 또 그게 미국 시장에 그 미치는 여파가 장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리는 더 이상 못 오른다. 금리는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이 연준의 결정에 의사를 미치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인 미국에 대한 충격이 있었을 때만 이게 들어옵니다. 그게 보면은 예전에 9.11 테러 아시죠? 네. 예,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근데 여기서 나왔을 때 그런 미국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나왔을 때는 그럴 때 금리는 합니다. 또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금 나오는 전쟁이 그만큼의 타격을 줄 것이냐라는 쪽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의 여파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일단 페드와치 쪽에서 보니까 11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다시 86%대로 금리 인상 안 할 확률, 동결 확률이 86%대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슬슬 이러면 올해 금리 인상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고 마지막으로 유가는 뭐 난리 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85.9달러, 그러니까 즉 지난번에 90달러 이상으로 갔을 때가 약간 오버슈팅 느낌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했는데도 유가는 안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었을 때 유가는 더 강할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88달러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추세는 좀 약간 하향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걱정했던 매크로 지표들이 하나씩 둘씩 잠깐 살살살살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게 미국의 나스닥 흐름이고 시장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었을 때는 이거 다 괜찮은데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우리만 이래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한국 증시 보고 있으면 답이 없다는 건 좀 그렇고 자.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없고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니까 네. 그분들의 심기를 자꾸 살펴야 되는 이 악순환이 자꾸 생기는 거죠.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에다 존칭 붙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든 좀 털어먹으려고 악랄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은 예탁금이 어제자로 보니까 확 줄었습니다. 이게 자꾸 대규모 자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47조 4천억입니다. 50조가 확 깨졌습니다. 또 신용잔고 기준으로 보게 되면 19조 1,700억, 19조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만큼 많이 털려나갔거나 아니면 아이고 나 못 버티겠어 정리가 됐거나 뭐 기분 좋게 정리한 거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서 지금 이게 이틀 전 기준으로 보면 이때쯤부터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파락 나온 때부터 영향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예탁금이 줄었다는 얘기는 주식으로 체결된 것도 있을 거고 아유 이거 여기다 왜 돈을 두고 있어? 그냥 차라리 요즘 그 은행 이자도 올라가고 있고 게다가
채권 나도 그냥 사볼까 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 들어서 일단 유동성은 좀 취약해지고 있는데 시중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정리가 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걱정해야 될 게 내일 모레 가면 옵션 반길이 있는데 옵션 반길은 거의 그냥 외국인들이 포지션 그냥 다 챙겨 먹을 정도로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하나 변수일 것 같고 게다가 또 외국인들의 지금 일단은 첫 번째로 공격 들어온 게 선물로 들어왔습니다. 네. 선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여파가 나와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6,000개, 한 8,000개까지는 봤습니다. 근데 한 5,000개 정도까지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급할 게 없어요. 쭉 밀려 있으니까 저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냥 슬쩍 대놓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럼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요게 적어도 추세 전환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10,000개입니다. 10,000개 이상 딱 플러스가 돌기 시작해야 아 이거 그래도 좀 살겠네 라는 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현물인데 이게 되게 좀 애매합니다. 지금 의외로 많이 팔았어요. 지난달에도 한 2조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한 하반기 들면서 한 6, 7조 정도까지 매도가 들어온 거 보니까 한 13조 정도까지 매수했던 게 6, 7조가 빠지니까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현선물 다 외국인들이 좀 재미가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 현물은 그렇다고 치고 어차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도형 보게 되면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했을 때 선물이 안착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개 이상 되기 시작해야 단기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고 그때 흐름들을 보고 대응하셔야 될 텐데 근데 지금 보통 보면은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 기준이 딱 그런 거. 그래가지고 투매라고 그러죠 저희가 보통. 투매가 최근에 진행된 거 보시면 이날 마이너스 한 4%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이날 두 번째 어제 같은 경우 또한 2.5%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한국장에서 투매가 나올 때 조건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거는 지금 요때부터는 마이너스 4%부터는 너희들 신용 좀 같은 거 정리를 시켜야겠어 라고 하는 의도가 뚜렷한 게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진행되는 거고 보통 투매가 3번, 4번 정도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때가 레버리지 청산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럼 그럴 때 보통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약간 이격도라고 그럽니다. 제가 보는 이격도는 많이들 21일 이격도 보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이격도는 요 검은색 선 55일선과의 이격도를 많이 체크해서 봅니다. 그 중에서 나오는 게 과거 작년부터 한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대가 깨지거나 위협 미탈되면서 한 번 더 뭐 이렇게 청산되고 나와서 거기서 만들어지고는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91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거기서 한번 우르르 무너뜨려서 장중이라도 한번 쫙 돌리고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오긴 다 왔는데 그렇다고 이게 저가겠느냐. 이게 또 시중 청산이 얼마큼 정리가 되겠느냐. 이게 미묘한 게 한번 더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끝자락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자락에 한번 또 마지막 펀치가 훅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만 조심하게 되면 또 그것까지도 대응할 수 있겠다 생각 들게 되면은 지금은 버텨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단기적으로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 요즘 다들 인정을 하잖아. 과매도권이라고. 과매도가 여기서부터 들어왔습니다. 기술적인 과매도가 요 자리, 그러니까 코스닥은 820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가 많이 얘기했는데 항상 시장은 그거 밑으로 과매도긴 과매도인데 결정 못하겠지 하면서 훅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은 800선 위로 올라오겠죠. 오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추가적인 변화가 더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때부터 또 시장에 드라이브가 들어온 게 2차 전지를 이제 이렇게 이용하네. 에코프로 그룹들을. 왜요? 어떻게 이용했는데요? 이때가 아마 공매도가 24% 정도가 공매도 비율이 됐었습니다. 지금 38%입니다. 그냥 밀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또 이때 뭘 이용하냐면 코스닥에서도 선물이 있습니다. 코스닥 선물을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네 충분히 공매도했던 거를 이익 챙길 수 있게 극도화로 몰아가는 과정들. 참, 네. 코스닥 선물이면 솔직히 붙어볼 수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취약해 있는 상황 쪽에서 그냥 외국인의 다 파생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딱 저지를 못 해줍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일단은 추가로 흔들림 더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거의 이때는 마무리 국면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우리가 지금 너무 그러니까 지금 자신감을 잃었어요. 자신감을 잃으니까 네. 더 저들의 작전에 휘말리기가 쉽고. 그렇죠.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게 네. 좀 시기적으로 이게 또 어차피 또 대주주 양도세 이거하고 맞물려서 그러니까요. 매도할 수밖에 없는 시점들이 다가오니까 이게 더 앞당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너무 잘 이용합니다. 요놈의 자식들. 네, 이 친구들이 너무 잘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흐름들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쪽 보게 되면 어제 테슬라 뭐 안 좋고 저쩌고 그래도 반등합니다. 뭐 판매량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거 4분기를 기대해 보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기대하는 거는 Q에 대한 변화를 이제 많이 체크를 할 텐데 판매량 관련된 쪽에서 지금 뭐 테슬라 보니까 그 테슬라 Y인가요? 지금 LFP 장착한 테슬라 Y가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한국에서 지금 4,000대가 넘게 팔린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오닉 시리즈 현대차 거 다 포함해서 외제차 브랜드 쪽은 단연 1위로 들어옵니다. 후회하실 텐데요, LFP 뭐 이런 느낌은 들지만, 네, 근데 네,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게 우리 삼원계 물론 힘 좋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네. 근데 그 LFP의 그 파워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LFP 어쨌든 중국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그 경쟁력을 위해서 지금 그렇죠. 살아남은 게 LFP니까. 네. 그러니까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가격이 낮춰지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되기 위한 LFP가 쓰면서 와 보급형으로 들어오는 거는 인정합니다. 보급형 다음이 뭘까요? 보급형에서 뭐 느껴봤어요. 전기차가 이런데 이거 번거로운데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이제 다양한 세그멘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보급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는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겠다, LFP도 하겠다라고 해서 이 격전지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인데 그러면 LFP 중국 거 갖고 와서 미국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겠다라는 LFP까지 다 같이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는 역시나 한국이 좀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쪽을 떠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쪽에서도 얘기 나오고 있고 모델 다변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는 일단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루시드 뭐 이런 종목들 다 강했는데 또나 어제 신재생 에너지가 강했습니다. 네. 이거 의외로 시장에서 반응이 또 보면 국내 2차 전지 쪽과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엘버말입니다. 엘버말 같은 경우도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리튬 가격과 함께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게 보면은 지금 바닥에서 지금 약간 안 빠지고 있습니다. 153달러대 안 빠지고 이렇게 원형 바닥형을 비슷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이거 나오기 시작해서 적어도 한 요 정도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추세 저항 닿기만 빠졌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러면 거의 한 10% 정도만 더 오르면 추세 저항을 또 딱 도달할 수 있는 자리인데 요게 지금 보면은 의외로 거래량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량 늘면서 이제 추세 반전 나오고 있다는 거. 요거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럼 리튬 가격대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관련돼서 가치 영향 끼치는 약액재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반전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150달러대 중반대 이탈하는지 않은지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것도 같이 체크를 하는데 그러면 국내에서도 지금 관련된 2차 전지 쪽에 반등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다. 한 쪽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또 EU하고 프랑스에서 지금 203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쪽을 2배로 늘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퍼스트 솔라, 솔라 엣지 이런 태양광 풍력 다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도 오를 저는 그거 지난번에 우리 다뤘잖아요. 그 중국산 그 태양광 그 모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 중국도 2년치 재고가 있다 그러고 유럽에서 그렇습니다. 얘네들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망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건 자국의 그 파산 위기에 몰린 자국 기업들을 그 EU의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겠죠. 그리고
계속 중국 쪽 조사하고 때린다라고 하다 보니까 자국 쪽의 변화가 나오면서 그래도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반응하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반등의 모멘텀은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떤 추세적으로 강하게 들어가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치. 살려는 드릴게라고 하는 근데 쪽으로. EU가 그 중국만을 그 배제하는 어떤 그 패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EU 자국 내 외의 다른 기업들 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중국을 제재한다는 얘기에는 네. 우리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포함되겠죠. 그리고 할 거면 우리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그렇지.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추가적으로 또 각종 법안들 만들면서 우리도 미국판 IRA 만들자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본다고 하더라도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번 숨통 돌리는 저희가 오늘만 살자라는 입장으로 네. 하나솔루션 지금 봤는데 아직도 참 그러네요. 정말 네. 좋은 주식으로 인정받았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그러니까 그런 쪽 있죠. 이런 회사가 한쪽은 화학 쪽 플러스 알파 이런 회사들 지금 뭐 둘이 뭔가해서 성장 동력으로 만들었던 것들 다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뭐 다만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화 쪽에서 타격들이 있었는데 한번 그래도 숨통 돌리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에서 또 본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쪽에서도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1.3% 올랐고 그러는 SOX는 플러스 한 1.3%.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즘 보니까 엔비디아보다 더 조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게 AMD입니다. 지금 우리 또 애플로 유명한 고명치 선생님은 AMD, I love AMD. 이쪽이 어제 또 상승률은 1.9%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이 더 부각을 받거든요. 네. 왜냐면은 엔비디아만 너무 봤다. AMD도 충분히 가성비 넘게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내년에 2024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미미합니다. AMD가. 근데 엔비디아까지 연결해서 봤었을 때 한 비중 10% 2025년 가게 되면 30%까지 올라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되게 잘하세요. 틀린 거 사과도 없고. 예.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 이쪽에서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쪽으로 납품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단독집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네. 엔비디아 배제하고 너무 비싸니까 우리끼리 만들래 라고 했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게 AMD 것이다. 50%는 AMD 걸로 들어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큰 테스트가 들어가는 게 메타, 구글 쪽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엔비디아가 너무 배짱 챙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그치. 단독으로 거의 앞으로 2, 3년간은 거의 독점 상태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비싸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AMD 키워야겠다. 그리고 대학만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 30% 정도까지 진입할 정도면은 이거 생각보다 그러면 비중이 엔비디아가 한 70%대 이쪽이 30%대면은 다변화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AMD 관련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전자. 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의 역할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는 또 변화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AMD가 만약 그대로 성과가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 가는 거 좋겠는데 저희는 뭘 보냐면 삼성전자 향 HBM 관련돼서 또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들 체크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쪽은 바라보는데 당장 중요한 거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고 또 LG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제 LG전자도 제가 장중에 좀 넌지시 던졌습니다. LG전자의 변화에 대해서. 넌지시 던지면 안 되고 그냥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아니 미공개 정보다 보니까 얘기를 못 드려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LG전자 좀 이상한데요, 뭐 이 정도로만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근데 이제 실적 발표가 좋으면 시장이 세론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상태로는. 아무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 LG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안 좋을 거지만 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뭐 실적 여기서 더 나빠지겠어 이런 쪽으로 나오느냐 뭐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된 변수들 이제는 좋은 거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이 됐기 때문에 잘 체크하자. 예. 조금 있다가
실적 나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자. 이상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참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그 나와도 크게 삼성전자 자체에는 큰 이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말고 IR 할 때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지금은- 가이던스 나올 때 아무래도 네, 변화가 있겠죠. 네, 이상입니다.